저는 오늘 이제 실제 랩을 하시게 될 때 맵 제작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맵 제작을 할 때 어떻게 제작을 할 수 있는지 시작부터 다 알려드릴 거고요. 특별히 게더타운을 만드신 분들은 잽에서 하실 때 훨씬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기능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더타운하고 비슷한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게더타운보다 더 나은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맵을 우선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메인 페이지로 나가시면 여기 스페이스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만들기를 통해서 맵을 만드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템플릿들이 있어요. 게더타운이나 잽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이 있는데, 잽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에셋 스토어. 이거 클릭을 해보시면은, 네, 보이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맵들, 이제 사람들이 올려놓은 수많은 맵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운로드를 해서 내 맵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원하고 있는 맵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맵을 올리게 되면은 아마 게더타운보다 더 많은 템플릿 맵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템플릿 맵이 중요한 이유가, 실제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만들어서 고퀄리티를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OX 퀴즈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OX 퀴즈 맵 치면 되고, 워크샵을 하고 싶다 이러면 워크샵 맵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강의를 위해서 빈 공간으로 하고 스페이스 이름 빈 공간으로 설정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빈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맵 에디터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관리자 메뉴에서 맵 에디터, 관리자 메뉴에 맵 에디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게더타운하고 되게 비슷한 이런 맵 에디터 환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왼쪽 위에 보시면 바닥, 벽, 오브젝트, 지붕 오브젝트. 참고로 이 지붕 오브젝트가 오늘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강의 준비를 하다가 지붕 오브젝트가 있어서 이게 뭐야 해서 한참을 또 공부해서 준비했던 거 또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 공부해왔고요. 5번에 타일 효과까지 해서 이런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 지우개, 화살표, 이렇게 3가지의 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맵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맵 크기 조정이라고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은 지금은 가로 32칸, 세로 32칸의 맵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작게 수정을 해볼게요. 가로 15칸, 세로 15칸으로 저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처럼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편집을 하실 때는 마우스 휠을 당기시면은 이렇게 당겨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바닥부터 한번 깔아볼까요? 이 바닥을 선택을 하시고 1, 2, 3, 4, 5 숫자 5, 1, 2, 3, 4, 5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1번 바닥을 선택하시고 도장을 누르셔야지 깔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다, 여기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바다도 있고 카페트도 있고 이렇게 벽돌도 있습니다. 전 벽돌로 한번 해볼게요. 벽돌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쭉 하시면 이렇게 바닥이 깔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바닥에 마음에 안 들면은 W 키를 누르시거나 여기 위에 지우개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닥을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Q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게더타운하고 잽의 첫 번째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네모칸을 전부 벽돌로 채우고 싶어요. 그럼 게더타운의 경우에는 여기서 잡고 아래로 내리면은 여기가 전체가 다 칠해지게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잽은 그냥 드래그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줄대로 그어지죠. 이런 면에서 면을 채우는 데는 잽이 별로다. 그런 점에서는 아쉽지만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도장 크기라고 있어요. 여기 마우스 보시죠? 네, 여기 도장 크기를 보시면은 2배, 4배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커서가 바뀌신 거 보이나요? 4배 꾹 찍으면은 가로 4, 세로 4로 4칸씩 칠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면을 더 쉽게 빠르게 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닥을 까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 나머지의 배경음악, 배경화면, 앞화면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배경음악 같은 경우는 저희 맨 처음에 튜토리얼 맵 들어갔을 때 여기서 배경음악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 나온 배경화면을 지금 여기 바닥에 배경음악 설정하기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맵 안에서 배경음악이 나오게 되고요. 배경화면과 앞화면은 저희가 아까 했던 2.5D 맵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5D 맵은 다른 데서 디자인 작업을 해서 가져온 파일을 얹은 겁니다. 이것들은 다 잽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나 그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맵이거든요. 그럴 때 배경화면을 설정하게 해서 그 파일들을 위에 얹으면은 이런 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배경화면은 뭐고 앞화면은 뭐냐? 배경화면은 배경화면 위에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죠, 제 캐릭터가. 이런 것처럼 나무가 배경화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배경화면 위에 올라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화면은 저보다 위에 올라와 있겠죠. 건물로 가볼게요. 여기 가보시면 건물에 의해서 제가 가려진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이 건물 디자인이 앞화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2.5D 맵을 구상을 하실 때 앞화면과 배경화면을 다르게 구성을 하셔서 안에 임파서블을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입체적이고 사실감 있는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닥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벽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벽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어요.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벽을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에 하나 선택을 하고 쭉 그으면 벽이 됩니다. 게더타운의 벽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은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랩의 벽은 자동으로 임파서블, 그러니까 이동 불가가 걸려 있습니다. 게더타운에서는 하나하나 전부 이동 불가를 다 찍어줘야 되지만은 랩에서는 그런 거 찍어줄 필요 없이 벽은 자동으로 이동 불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이동 불가를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보이시면 알겠지만 제가 벽을 그리고 벽을 지우고자 할 때, 지우개를 할 때 이 바닥은 멀쩡히 있죠. 벽을 지우고 싶으면은 벽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우개로 지우셔야지 바닥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우개를 지워봤자 벽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닥, 벽, 오브젝트, 타일 효과 모든 게 전부 동일하고요. 내가 지우고자 하고 싶은 것으로 설정을 하시고 지우개를 선택하셔서 지우셔야지 지워집니다. 보시면 지금 벽은 안 지워지는데 바닥은 지워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벽으로 넘어가서 지우개를 쓰시면은 이렇게 벽이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닥과 벽을 왔는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3번 오브젝트입니다. 여기 3번 오브젝트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왼쪽에 수많은 오브젝트 세트들이 있는데 혹시 이거 따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고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에셋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겁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얘들 오피스 의자 세트 이런 식으로 오피스 의자를 놓을 수도 있고 오피스 컴퓨터 세트 해서 여기 이렇게 컴퓨터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오브젝트들 아래 이렇게 알파벳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똑같이 도장 선택하셔서 클릭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브젝트가 게더타운과 잽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되게 큰 차이점 하나가 게더타운에서 오브젝트가 회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의자를 보여드릴게요. 쇼파가 왼쪽을 있는 쇼파, 오른쪽에 있는 쇼파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오브젝트 두 개로 되어 있지만 게더타운에서는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게더타운하고 되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또 게더타운에서는 100% 게더타운 자체적으로 제작한 오브젝트들만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름을 전부 다 매겨놔서 검색이 가능해요. 영어로 검색을 하면은 얼추 뜨는데 여기서는 이제 잽 자체에서 제작된 오브젝트들도 있지만
유저들이 제작한 오브젝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색 기능이 없다는 거, 그런 점들이 되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브젝트 쭉 보시면은 아래 오브젝트 업로드 하기로 내가 만든 이미지 파일을 올려서 오브젝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 오브젝트 안녕하세요 확인 도장 찍으면 여기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크기 조절도 하실 수 있어요. 왼쪽이 가로고 오른쪽이 세로거든요. 그럼 이거에 가로를 200%로 만들어서 꾹 찍으면 이렇게 가로로 2배가 늘어난 안녕하세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너무 크다 혹은 너무 작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임의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붕 오브젝트는 사실 오브젝트와 똑같은데 살짝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에 배경화면과 앞화면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인물의 위에 있는 게 앞화면, 인물의 아래에 있는 게 배경화면인데 지붕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오브젝트들은 인물의 아래에 존재합니다. 근데 인물의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놓고 싶을 때는 지붕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나무 같은 것도 사실 나무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게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오브젝트를 지붕 오브젝트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사람이 나무에 가려지게 돼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그런 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설정을 하게 될 건데 지붕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설정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왜 안 되는지 궁금해서 개발자한테 물어보기까지 했는데요. 안 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애장토 기능을 넣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브젝트 설정은 이거 이 점이 정말 비직관적인데 저도 이거 알아냈는데 한참 걸렸어요. 오브젝트를 만드시고 만든 칸을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도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드시고 만든 칸을 클릭을 한 번 더 하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설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이렇게 메시지 입력, 이미지 삽입, 비밀번호, 웹사이트 링크, 인베드까지 있고요. 아래 두 개는 고급 기능이고 실제로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제외를 하고 위에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툴팁부터 알려드릴게요. 툴팁이 어떤 거냐? 툴팁을 설정을 하시면 튜토리얼 웹에서 여기 이 글 보이시나요? 채팅창 아래 버튼을 눌러 비디오와 오디오를 켜세요. 이런 식으로 다가갔을 때 위에 뜨는 글자를 툴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드시고 툴팁을 적어 놓으시면 다가갔을 때 위에 뜨게 됩니다. 활성거리는 이 오브젝트 기준으로 몇 칸까지 가까이 갔을 때 이것이 활성화될 것이냐를 의미해요. 한 칸은 이 오브젝트 기준으로 한 칸이겠죠? 그러니까 좀 넓게 두고 싶으면 2칸, 3칸까지 두시면 될 거고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이 두시면 바로 옆에 오브젝트랑 이렇게 겹칠 거 아니에요. 겹치게 됐을 때 어느 한쪽 오브젝트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져서 이게 겹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적절한 거리의 활성거리를 세팅해 둘 필요가 있고 웬만하면 그냥 1로 세팅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입력 해볼게요. 메시지 입력은 제가 보시면 이 F키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활성 F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게 만드는 것, 이것이 메시지 입력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 바로 이동이라고 있어요. 바로 이동이 뭐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이 갔을 때 F를 눌러야지 메시지가 뜨죠. 바로 이동은 F를 누르지 않고도 인물이 활성 범위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뜨게 만드는 것이 이 바로 이동 기능입니다. 이미지 삽입은 메시지 입력과 동일하지만은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은 이미지 삽입이고요. 비밀번호 설정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에는 툴팁은 아까도 툴팁이고 설명은 이제 비밀번호에 대한 힌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아래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고 실행할 동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라지기, 이미지 교체, 메시지 입력, 이미지 삽입, 개인에게만 사라지기 이렇게 있습니다. 사라지기의 경우는
아까 피스가 그 포탈을 맡고 있는 오브젝트를 두고 오브젝트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전부 없어지게 한 다음에 다 같이 이동하실게요 하고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맵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브젝트가 한 번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실제 피스가 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체로 인솔을 해야 될 때, 단체로 어느 공간을 가지 못하게 하거나 가게 하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사라지기 기능입니다. 이미지 교체는 내 오브젝트의 이미지를 내가 올려놓은 이미지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어떤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뭐 문 이미지가 있으면 문 열리는 이미지를 같이 놔서 오브젝트를 비밀번호 입력 딱 했을 때 문이 열린 이미지로 딱 교체가 되면은 문이 훨씬 열린 느낌이 나겠죠. 메시지 입력이나 이미지 삽입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하고요. 개인에게만 사라지기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람에게만 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 모두가 막 다 같이 들어와서 하는 방탈출 맵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비밀번호를 풀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는데 우르르 나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푼 사람만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개인에게만 사라지기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웹사이트 링크와 웹사이트 인베드예요. 이게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웹사이트 인베드는 제가 여기 문제가 있다면 F를 눌러보세요.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F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 창이 벗어나지 않았는데 요 위에 웹사이트를 뜨게 만드는 것이 웹사이트 인베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입력을 하시면은 웹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뜨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웹사이트 링크는 아예 새 탭이 열려서 거기서 링크가 뜨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링크와 인베드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점,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지붕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설명드렸고 이제 타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타일 효과는 이렇게 쭉 있어요. 이제 게드타운을 해보신 분들이면은 저거 아는 거다라고 할 만한 그런 비슷한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혹은 여기서만 존재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임패서블입니다. 임패서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정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길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여기 아래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임파서블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래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벽을 만드실 수도 있고 못 지나가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폰의 경우에는 제가 이 맵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딱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이 자리에 뿅 하고 나오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튜토리얼 맨 처음 들어오셨을 때 여기 왼쪽 위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도록 맵을 만들어 놨는데 맵 정중앙에서 평 나오면은 이게 내가 구상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왼쪽 위에 스폰을 설정을 해주셔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포털입니다. 포털은 궤도와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상 맵을 선택을 하시고 위치 이름, 표시 이름, 숨기기 바로 이동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숨기기와 바로 이동은 이 포탈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약간 블랙홀 같은 포탈 모양 있잖아요. 그 포탈을 숨길 수가 있고요. 바로 이동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 다음 맵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대상 맵을 선택을 하시고 그냥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그 맵에 스폰으로 바로 이동이 돼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아, 나는 그 맵의 스폰 말고 그 맵의 특정 위치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제가 임패서블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여기서 포탈을 했는데 여기로 넘어가는 거를 포탈을 여기와 여기를 잇는 포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빈 공간 선택을 한 이거는 여기 스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치 이름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위치 이름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 오른쪽 아래에 여기 맵 로케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게더타운과 제베의 되게 큰 차이점이에요. 제가 위치를 여기로 선택을 하고 위치 이름을 오른쪽이라고 지어볼게요. 그럼 여기 오른쪽이라는 맵 로케이션이 생겼죠. 다시 포터를 선택을 해서 위치 이름에 오른쪽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 포털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포털로 들어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를 응용한 게 아까 하셨던 징검다리 맵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포탈에 지정해 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작점이라는 맵 로케이션을 지정을 해두고 앞쪽에 있는 모든 포탈들의 위치 이름을 시작점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징검다리를 가다가 실패하면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가다가 실패하면 돌아가고를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프라이빗 공간입니다. 이거는 게스트타운에서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회의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만 영상과 음성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공간이 이 프라이빗 공간입니다. 여기 아이디를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드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스포트라이트. 이거는 이 파일 위에 올라간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서 프라이빗 공간하고 상관없이 맵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상과 목소리가 공유가 됩니다. 근데 뭐 스태프들은 굳이 이 타입 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항상 스포트라이트가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도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것들은 웹 링크와 웹 인베드와 웹 포탈이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이게 진짜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다 다르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오브젝트에서 링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헷갈려요. 오브젝트에서의 링크는 웹사이트 링크는 다른 탭이 열리고 오브젝트에서 웹사이트 인베드는 그 제 홈페이지 자체에서 뜨죠. 그런데 타일 효과에서 웹 링크가 이제 탭을 안 넘어가고 제 홈페이지에서 뜨고요. 타일 효과에서 웹 포털이 이제 다른 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이름이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이렇게 웹을 선택하시고 URL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화면 전체로 이렇게 뜨게 될 거고요. 웹 포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URL을 입력을 하시면 다른 탭으로 열리는 포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타일 효과에서 웹을 쓰는 거는 오류가 조금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에다가 웹 링크를 걸어두고 F키를 눌렀을 때 나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 하신 것처럼 그런 전광판 같은 디자인에다가 패들렛을 걸어놔서 패들릿으로 연결되게 한다거나 저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에다가 웹을 연결하시는 것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웹 링크랑 웹 포탈은 알겠는데 웹 인베드는 뭘까? 이거는 인베드를 하고 유튜브를 해서 여기다가 유튜브 링크를 넣으시면은 여기서부터 가로 15, 세로 15 내가 설정한 크기의 만큼 유튜브가 그냥 화면에 뜹니다. 게도타운은 영상을 설정해도 내가 들어가서 활성화하면은 유튜브 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유튜브가 뜨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깔아두면은 자동 재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극장 맵을 만들어 놓는다. 혹은 어떤 전시관 맵을 만들어 놓는다 하면은 영상을 그냥 띄워 놓으면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영상을 보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유튜브가 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시정지도 할 수 있고 재생도 할 수 있고 빨리 감기도 할 수 있고 되감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하실 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영상 보고 딱 끝나서 다 같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웹 인베드를 사용하시지 말고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같이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추천드려요. 그거는 이제 운영자가 화면 공유하는 운영자가 영상을 전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극장 맵이라던가 전시관 맵 이런 데에 사용하시면 좋은 것이 이 웹 인베드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있죠. 배경음악입니다. 아까 배경음악 있었죠? 바닥에 보시면은 배경음악 설정하기가 있었는데 타일 효과의 배경음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배경음악을 설정을 했어요. 음향 파일을 넣으면은 이제 여기에 배경음악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활성거리 1로 설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에서만 배경음악이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위에 올라갔을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배경음악 듣진 않잖아요. 막 움직이고 이럴 텐데
요 타일에서 옆 타일로 움직이면 배경음악이 새로 재생됩니다. 또 그 타일에서 또 옆 타일로 움직이면 배경음악이 새로 재생이 돼요. 그래서 이름은 배경음악이지만은 실제 배경음악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배경음악을 설정하셔야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배경음악다운 배경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일 효과 있는 배경음악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 칸에 음악을 두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그 칸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힌트가 되는 사운드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단서가 되는 사운드를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장치로서 이런 배경음악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닥, 벽, 오브젝트, 타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기능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뭐 미로맵, 인파서블을 사용해서 미로맵을 만드실 수도 있고 포탈이랑 맵 로케이션을 이용한 징검다리 맵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맵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맵을 전부 만들고 나시면은 이 오른쪽 위에 플레이를 누르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맵을 만들다가 플레이를 누르지 않고 나가시면 저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날아간 적이 정말 많이 있는데 꼭 플레이를 누르셔서 저장을 하시면은 맵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일단 기능 설명은 이걸로 끝이 났고요. 제 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쭉 내리시면 여기 아래 디스코드라고 있어요. 디스코드에 들어가면은 실제 개발자들이 상주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오브젝트 이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점들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점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발자들한테 그 점에 대해서는 전달이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